안녕하세요. 해운대 부민병 박옥순입니다. 자, 해부학 32번째 시간 되겠죠. 첫 시간에 한 거는 아, 저는 금방 녹음하고 다시 하는 거지만, 간단히 해보면, 해부학적 자세 있죠. 아나토미컬 포지션. 다리 붙여라, 앞을 바라 서라, 손바닥을 앞으로 해라. 그 다음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인페리어, 프록시멀, 디스탈, 메디알, 라테랄. 이게 끝이죠. 자, 이제 해부학 서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제 머리 부위, 가슴 부위, 팔다리 부위, 대략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해부학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서론이죠.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굴 부위가 되겠죠? 얼굴 부위, 어깨 부위, 가슴 부위, 배 부위, 그 다음에 인기날 에어리아라고 하죠. 다리 부위, 이렇게 나있고, 등 쪽으로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데, 결국은 해부학도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 소위 말하는 메디컬 터미널로지에 조금 익숙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익숙하지 않으면 제가 강의하는 데 있어 갖고 절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뭘 저리 빠르게 얘기하나. 물론 저는 자연스럽게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몇 번 반복해서 들어봐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주로 쓰는 용어 위주로 제가 각 부위별로 한 번씩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얼굴과 머리 부위죠. 머리랑 얼굴과 머리. 자, 보시면 이마는 프론탈입니다. 여기 프론탈. 어차피 신경감은 또 하지만 따라해 볼게요. 프론탈, 이마 부위, 프론탈. 프론탈 많이 씁니다. 영어로 그냥 프론탈이라고 해요. 차트에 이마 부위 적을 수도 있지만 그 프론탈 에어리아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리전 프론탈 이게 안쪽에 뇌의 로브를 기준으로 안쪽 뇌 기준으로 바깥쪽에서 그냥 설명해 놓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마 프론탈 여기 보시면 프론탈 마루 부분은 이거예요. 이게 마루 부분인데 이 파리에탈이라고 그래요. 파리에탈 프론탈 파리에탈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템포랄이라고 되어 있죠. 관자 부위 템포랄 몰라 알 수가 없어 몰라 템포랄 그 다음에 뒤쪽 뒷머리 후두부 쪽을 오시피탈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프론탈 파리에탈 템포랄 오시피탈 프론탈 파리에탈 템포랄 오시피탈 뒤에 이제 생리학 했을 때 생리학 이제 하게 되면 꿀밤 맞으면 성격 변한다. 영구가 여기 맞으면 여기가 어디예요? 옆쪽에 맞으면 귀가 먼다. 뒤통수 맞으면 눈이 번쩍. 이렇게 간단하게 뇌의 구조에 따른 위치에 따른 기능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용어는 정확히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프론탈, 파리에탈, 템포랄, 오시피탈. 얼굴 부위도 많이 쓰입니다. 누티 반티대가 온다든지 코뼈 내려앉아 온다든지 여기 맞았는데 자꾸 이렇게 맞았는 얘기하는데 아니 벌이 여기 쏘였는데 여기가 아파요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걸 오비탈이라고 그럽니다. 눈화기라고 그러죠. 오비탈. 코는 나잘, 노스 나잘이라고 합니다. 그냥 입 부위는 오랄이죠. 오랄 캐비티, 오랄 캐비티는 안쪽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오랄이라고 합니다. 귓바퀴는 오리큘라리즌, 오리클이라고 하죠. 이걸 오리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대뼈. 이걸 자이고마틱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눈 멍들고 이러면 여기 많이 내려앉죠. 이게 수술해야 되는 그 블로우아웃 프랙처도 여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이고마틱이라고 얘기하고 부칼이라고 해서 볼따구입니다. 부칼. 그 다음에 멘탈 하면 머리 정신 쪽도 멘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멘탈은 턱 주변을 멘탈이라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고 사실은 이 그림에서 괄호 메우기를 한다 해갖고 좀 무리다. 심하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다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글보다는 이게 이제 영어로 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교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한글도 적고 영어도 적어놨는데 제일 좋은 거는 영어로만 적는 게 제일 좋죠. 이 프론탈 에어리아, 파리에탈 에어리아, 귀쪽 템포랄 에어리아, 오시피탈 에어리아. 꼭지 돌기는 크게 잘 쓰이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볼때기죠. 부칼 리즌, 요것도 그렇고, 요거는 귀밑샘 이래갖고, 페로토이드, 페로티드, 페로티도, 마섹터니, 마섹하면 씹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노잘, 요게 자이고마틱 되겠죠? 이게 오랄 되겠고, 오비탈 되겠고. 그래서 굵직굵직한 거 몇 개 정도는 관로묘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입에 익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프론탈, 오비탈, 나잘. 요거는 자이고마틱, 오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부칼 되겠고, 요게 멘털 되겠고. 여기 템포럴, 파리에탈, 뒤쪽 뒤통수, 오시피탈 정도 되겠죠. 이거 머리와 얼굴 부위에 이름을 잘 한번 보시고, 어디에 적어 넣으세요. 라고 하면 탁 적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의 각 부위 중에 목입니다. 목. 목은 뭐 앞목, 옆목, 뒷목 이렇게 있는데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SCM입니다. SCM. 보통은 뭐 그 이렇게 돼 있어요. 스터너, 클레도, 마스토이드, 머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SCM, 머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SCM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철자로 적든 어떻게 하든 SCM이라고 적혀 있으면 목빗근이다. 이겁니다. 이거 옆에 이렇게 두 줄로 나와 있는 건데 이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상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놈 기준으로 앞에 있느냐, 그놈 기준으로 바깥에 있느냐, 그리고 뒤쪽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앞목, 옆목, 뒷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거 모두 관로 메꾸기 할 수 있죠. SCM 머슬이 이겁니다. 스테노, 클레도이드, 마스토이드. 여기 보시면 스토노, 클레도, 마스토이드, 머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마스토이드가 뭐 SCM 맞죠, 그죠? 머슬 이름은 근육 붙여준 거고. 요 세 가지가 붙어요. 요게 목줄기에 있는 요 놈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돼 있죠. 목 빗근 부위, 스테노, 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 리전. 이게 SCM 머슬. 우리 목 만져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살이 쪄갖고 좀 잘 안 만져지는데 이 라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근육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요 근육 자 보여드릴 테니까 요 근육 있죠. 요거 안쪽으로 손을 쏙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 안쪽으로 근육 안쪽으로 손을 쏙 집어넣어 보면 말하지 말고 딱 손으로 집어넣어서 보면 손가락 끝에 톡톡톡 뛰는 느낌이 있어요. 바깥쪽 말고 요 근육을 요 비집고 들어가면 돼요. 이거 누른다고 아프지 않아요. 살짝 비집고 들어가면 톡톡톡 뛰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놈이 common carotid artery다. 그놈 바깥쪽으로 찌르면 그게 우리가 보통 센트럴 라인이라고 해서 중심적 맥 잡을 때 하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심정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뭐 갑자기 쓰러졌다. 오 하면서 쓰러졌는데 이 사람 심장 뛰는 거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목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죠. 전부 겉에 이렇게 되는데 그건 날강도 같은 짓이에요. 겉에 되는 게 아니라 SCM 머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듯이 해야 정확하게 common carotid artery의 heart beat 심장 뛰는 느낌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그림 보시면 요 근육이 있는데 요거 내가 만질 수 있어요. 내 지금 화살표 있는 이 자리 요 사이 요 목불뼈하고 요놈 사이로 속 손을 싹 밀어 넣어 보면 그때 만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느껴보시고 저 인간이 하는 이 맥박 뛰는 게 이거구나. 이거 꼭 느껴봐야 됩니다. 손끝으로. 친구 목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적어놨죠. SCM의 의미. 자, 갑자기 쓰러진 사람의 심장이 멈추었는지, 뛰고 있는지, 짧은 시간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 양쪽의 목 빗근, 목동맥을 찾아서 만져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요 근육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정맥 잡을 때 약간 요 뛰는 것 바깥쪽으로 좀 더 얇게 바늘을 콕 찌르면 큰 혈관이 나오거든요. 그 혈관을 이용해서 중심정맥을 잡는 기준점이 된다. SCM 목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뭐냐? SCM 머슬입니다. 물론 딴 것도 중요하겠지만 임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죠. 가슴 부위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보시면 전부 그 뼈다구 이름들이죠. 클라비큘라 리전, 클라비클 빗장이죠. 빗장. 그 다음에 이제 쇄골, 인프라는 밑에란 얘기죠. 클라비큘라 리전. 이거 밑에 이 부위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넘 노치, 스터넘 노치는 뭐 쏙 들어간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넘이 되겠고, 복장뼈가 되겠죠. 엑실라는 겨드랑이입니다. 만마리는 가슴 되겠고, 그 다음에 라테랄 토라식 리진 하면은 가쪽의 가슴 부위가 되겠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델토이드 머슬이라는 게 어깨 세모근이 있어서 델토이드 리진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복장뼈거든요. 복장뼈. 스터넘 리진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복장뼈 이름이 스터넘이죠. 뼈 할 때 또 계속 할 거니까
일단 한번 드러나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쇄골이죠. 클라비클 가는 건데, 보시면 클라비큘라 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겨드랑이, 엑실라리 리전, 만마리 리전, 가슴 쪽. 가슴 옆쪽이기 때문에 라테랄, 아까 메디알 라테랄 했었죠. 몸 중심에서 바깥쪽이니까 라테랄, 소라식 가슴이란 말은 또라식 리전.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라는 말은 콘드랄 뭐 이런 얘기 쓰거든요. 그래서 하이포콘드랄 리전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뭐 병원에서 하이포콘드랄 얘기는 잘 안 하고 오히려 이제 갈비뼈, 코스트 이런 얘기는 많이 쓰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 부위입니다. 배. 배는 보통은 네 부분으로 나누고 이 교재에는 이제 아홉 분할로 하는데 아홉 분할은 뭐 실제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분으로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세 부분은 조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부분은 간단합니다. RUQ, 그러니까 LUQ, RLQ, LLQ. 그다음 Right Upper Quadrant, 오른쪽 위쪽 부위다. 쿼드런트라는 말 4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ABC 초등학교 때도 영어 하죠, 요즘에. 라이트 레프트 알고 어퍼냐 로우냐 끝이죠. 라이트 어퍼 레프트 어퍼 라이트 로우 레프트 로우 이게 답니다. 그래서 RUQ 페인 LUQ 페인 RLQ 페인 LAQ 페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통증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배의 상부라는 뭐 에피 그다음에 umbilical 로어 이렇게 해갖고 보통 세 개로 하고 옆쪽에는 사실 잘 안 쓰더라고요. 교재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4부분입니다. 네 부분. Right upper quadrant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Left upper, Right low, Left low. 보통 Right upper quadrant 이쪽 부위에는 사실 내장이 통증을 느끼는 거랑 머리가 느끼는 그 내장의 위치하고 잘 맞지는 않는데 이거를 이제 referred pain이라고 그래요. 연관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임상 내용을 조금 얘기하자면 희한하게 오른쪽 윗배가 있는 자리가 간이 있어요. 간이 이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윗배가 아프면 사실 간 쓸개 쪽에 통증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맥버니 포인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간, 쓸개 이런 쪽 질환이 되고 RLQ는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는 이제 맹장염 이런 거 되겠죠. RLQ 페인 여기 ASIS라는 포인트와 배꼽 사이 3분의 1 지점 여기를 눌렀는데 아프다 이러면 제일 먼저 이제 맹장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레프트 어퍼 쪽에는 이게 이제 가슴 쪽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 받고 하면 뒤쪽에 스플린이라고 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윗배는 사실은 뭐 또 위장통, 위경련 이런 통증도 느낄 수 있어요. 가장 이제 통증 아플 때 배가 아파요라고 병원에 왔을 때 우리 이제 의료진들이나 봤을 때 좀 휴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이쪽입니다. 이쪽. 레프트 로우 쿼드런트가 아프다 하면 이거는 거의 똥 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라이트 어퍼 특히 라이트 로우 아프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서지컬 수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위치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도 기억해 놓으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직접적인 통증이 아니라 연관통이라는 거, 또 직접,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임상적인 내용을 적어놨죠.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는 담석, 담낭, 그 다음에 라이트 로우는 맹장, 그 다음에 뭐 LUQ는 스플린, 인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레프트 로우는 레프트 로우로, 여기 Q라고 바꿔야 되네, 그죠? 하여튼 이쪽 지역은 변일 가능성이 많다. 3분할, 9분할 이렇게 돼 있는데 9분할은 뭐 옆에 뭐 복잡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 에피가스트릭 리전, umbilical 리전, 그 다음에 pubic 리전 이런 얘기는 좀 써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위경련이라든지 GERD라고 해갖고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은 이 아프다 그럽니다. 배꼽 주변면 전형적으로 AGE라고 하죠. Acute Gastroenteritis라고 하는 아, 급성 장염 뭐 이런 거 있으면 배꼽 주변이 아프다 그럽니다. 막 콜리키 페인이라고 하거든요. 막 꽈다가 났다가 할머니 같으면 싹 틀다가 괜찮았다가 싹 틀다가 화장실 쫓아가서 물설 싸고 이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AGE라고 해서 장염 있을 때 여기 많이 아파합니다. 두덩 결합은 뭐 여자분들 같으면은 뭐 사실은 저쪽 부인과 질환 쪽도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연관통, 리포트 페인 이런 거 한번 쭉 아까 어떤 얘기했는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삿부위는 회음부라고 하죠. 자, 아이고 아주 민망한 자세로 둘 다 높여놓고 해부를 다 해놨는데 요런 부위를 삿이라고 한다. 삿을 영어로는 페리니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할 거니까 쭉 넘어가시면 되고 등, 그 다음에 팔 부위 등 한 번씩만 읽어볼까요? 등 여기 보시면 뒤통수 오시피탈 리전이죠. 뒷목 포스트 서비컬 리전 서비컬은 경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깨뼈 있죠. 스카풀라라고 하는데 슈프라 스카풀라 슈프라는 말은 위쪽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어깨 세모는 델토이드 머슬 어깨뼈는 스카풀라 리전 스카풀라 어깨뼈라고 합니다. 이게 중간에 척추죠. 척추는 벌테브라라고 하죠. 네, 척추뼈. 그 다음에 이제 위팔, 안테리어 브라키알, 그 다음에 뭐 포스테리어 브라키알, 팔굽 부위는 뭐 큐비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비 아래 부위는 하이포콘드랄, 그 다음에 볼기 부위, 글루티알, 이거 주사 놓는 자리도죠. 보통 근육 주사는 델토이드 머슬 리전하고 여기 글루티알 리전에 주사를 많이 놓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게 CVA 텐더니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영어로 보시면 코스토라는 말은 뭐죠? 갈비뼈. 벌테브라면 척추죠. 갈비뼈하고 척추 쪽 앵글의 텐더니스란 말은 두드리면 아프다 이 얘기입니다. 갈비뼈하고 척추뼈 꺾어지는데 두드리니까 아프다. 요 그림에서 보시면 대충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앞에 그림에서 보면 요 주변 가슴하고 척추뼈 중간 이 부위 손을 넣어서 툭툭 쳐보면 합니다. 그걸 CVA 텐더니스, 코스토 벌테브랄 앵글 텐더니스라고 하는데 등 부위에서 양쪽 갈비뼈 아랫부위 여기거든요. 이때는 스톤 그러니까 요로 결석이라든지 아니면 어큐트 파일로네프라이티스라고 그 방광염이 쫙 콩팥으로 올라가서 염증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급성 신우신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핵심된 임상 내용 제가 박스로 다 적어놨죠. 어깨 세목은 델토이드 머슬, 글루티알 리전이 보통 주사, 엉덩이 주사 주는, 근육 주사 주는 자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위죠. 볼기 부위, 뭐 무릎 부위, 종아리, 발가락 쭉 나옵니다. 볼기, 글루티알, 넓적다리 부위, 페모랄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릎은 니라고도 하고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판미티알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몸 안만 이제 하면 끝나는데, 자, 몸 안 공간은 바디 캐비티라고 하는데,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한 거 보세요. 요거 머리 안은 크라니얼 캐비티라고 합니다. 척추관, 벌테브라 캐비티, 캐널이라고, 통로라고도 얘기하죠. 가슴도 안에 공간이 있어요. 이걸 소라식 캐비티, 소라식이란 말은 가슴입니다. 그래서 가슴 공간, 소라식 캐비티. 요거는 배 안은 업도멘, 배를 업도멘이라고 하고 캐비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업도미널 캐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자른 거죠?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좌우로 잘랐죠. 사지탈 뷰라고 하죠. 사지탈 뷰. 이건 어떻게 잘랐어요? 앞뒤로 잘랐죠. 코로날 뷰죠. 이 코로날 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슴, 소라식 캐비티, 업도미널 캐비티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안에 보시면 이게 다시 심장도 안쪽이 되겠죠. 페리카디얼 캐비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에는 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채워져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막도 있죠. 공간이 있으면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림으로 보시면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느냐? 이게 비세랄 페리카디움이라고 합니다. 비세랄은 말은 장기를 그대로 싸고 있는 비세랄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페리카디움이라는 얘기는 심장막이죠. 비세랄 페리카디움 심장을 싸고 있고 파리에탈 페리카디움을 말은 그 싸고 바깥쪽에 싸고 있는 막입니다. 그래서 비세랄 플루라, 파리에탈 플루라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공간이 없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물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거를 플루랄 캐비티의 플루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심장막에 대한 얘기고 가슴 쪽도 똑같습니다. 허파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 허파 싸는 막을 보통 비세랄 플로라 심장막 바깥쪽에 있는 막 그러니까 흉곽 안에 바깥쪽을 덮고 있는 막을 파리에탈 플로라라고 한다. 그래서 뭐 흉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림으로 보시면 자 여기에서 비세랄 플로라는 뭐를 의미할까요? 요게 허파거든요. 허파. 여는 허파 찝은 거죠. 이 허파를 덮고 있는 막이 비세랄 플로라라는 거죠. 그럼 이 이제 갈비뼈죠. 립스 온더 바비 같은 뭐 이렇게 사람 건데 하여튼 이 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 여기도 막이로 쌓여 있거든요. 이걸 파리에탈 플루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블레라고 해서
비세랄 플루라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거예요. 기흉 환자들 안쪽에서 찍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흉곽 안에 사진이고 파리에탈 플루라 요거는 비세랄 플루라에 플루라가 부풀어져 있는 거죠. 이게 터지면 기흉이 된다는 거죠.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사진을 넣어놓은 건데 이해가 되죠? 비세랄은 장기를 덮고 싸고 있거나 파리에탈 플루라는 배 쪽에 있는 놈이구나. 요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쪽막도 있으니까 배쪽막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 1장 서론은 이런데 앞에 거 했던 거 잠깐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해부학은 몸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생물학이다. 그래서 화학, 세포, 조직, 기관, 계통으로 이렇게 나눠서 결국 생명체가 된다. 제일 중요한 게 해부학적 자세. 똑바로 서라. 앞을 봐라. 발가락은 앞으로 해라. 손은 바닥이 어떻다? 돈 좀 주세요. 자기야 이리 와. 꼬맹아 이리 와봐. 아빠한테 안겨봐. 이게 기본적인 자세죠. 아나토미컬 포지션. 이거를 그 다음에 면이 있죠. 면. 위, 아래, 위, 아래. 트랜스버스, 액시얼, 뭐 호라이존탈. 그 다음에 앞뒤. 생선 포 뜨듯이 앞뒤, 코로날. 그 다음에 좌우. 킹스맨, 좌우, 팍! 사지탈, 롱지튜디널, 뷰.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떻게 잘렸을까 보랬죠. 아래 위, 앞뒤, 좌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페리어, 인페리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 다음에 몸통에서 그러니까 가운데 선에서 가까운 쪽 메디알, 바깥쪽 라테랄. 프록시말은 팔다리에 많이 쓰죠. 몸에 가까운 쪽 프록시말, 먼 쪽은 디스탈. 슈페리어는 얇다, 딥은 깊다, 센트랄은 가깝다, 뭐 페리페랄은 바깥쪽이다. 심장이 있으면 센트랄은 정중앙이고 페리페랄은 바깥쪽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 부위별로 한번 쭉 다 읊어봤죠. 그래서 꼭 용어가 이름이 입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라시 캐비티, 업도미널 캐비티 싸고 있는 거 했죠. 파리에탈 플루라, 비세랄 플로라 여기까지 해서 해부학 서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시간은 세포, 한 시간은 조식 이렇게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한 번씩 보시고 교재를 한번 딱 보시고 제목이라도 그 다음에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외워야 될 건 외우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스스로 공부하시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